이대로 알아들으실 순 있으세요? 그럼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한 30분에 그럼 방송 시작할게요. 30분에. 30분에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괜찮아요? 이게 저 입에다가 다시 됐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 뭐지? PC방 헤드셋 헤드셋 마이크예요. 헤드셋 마이크. 우선 저는 예, 우선 지금 제가 부산에 좀 내려왔어요. 코인 관련해가지고 다른 뭐 팀원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려고 좀 왔는데 어제 고기를 먹다가 좀 체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까 가스 알명스를 좀 먹었습니다. 어,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우선 발음 소리 빡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으세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게 마이크 맞추기가 엄청 힘드네.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할게요. 됐죠? 이 정도로 할게요. 오케이. 제 매니저가 그 채팅창으로 소리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할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이제 방송할 때는 지지선이랑 저항대 그리고 차트 그리는 법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방송도 첫 방송이라 많이 끊기고 해서 관련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고 다시 갈게요. 우선 지지선과 저항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 있죠. 차트들이 많이 겹치는 구간, 이 캔들들이 겹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상승장에서는 저항대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겹치는 구간들,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하락장에서는 지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한다 했을 때 차트가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온단 말이죠.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대에서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맞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구간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진 쉬우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채팅에 한번 쳐주시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는 대부분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추세선 좀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방송하기 위해서 지금 PC방에 급하게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추세선들을 긋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로 설명드리겠구나. 이렇게 고점들을 있는 선을 고점에서 고점까지를 한번 이은 다음에 쭉 그어요. 쭉 긋고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똑같이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 저점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 선이 지금 이 선이거든요. 이 선.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와요. 이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락 이렇게 추세선 두 개를 그었습니다. 이해되셨으면은 2 쳐주세요. 2. 예. 이해되신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3시간 봉이에요. 3시간 봉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캔들 하나가 3시간짜리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차트에 그리면서요? 알겠어요.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그려놓은 거라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이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면서 그려야지. 예.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고점 있잖아요. 고점. 이 고점과 요 고점. 여기에 보이는 이 고점이요. 이 고점과 다음 고점을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이거를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늘어뜨리게 되면 이런 선이 하나가 그어졌죠. 예? 짜세님 이해되세요? 선이 하나 그어졌죠, 짜세님. 짜세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 선 하나를 그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선을 복사를 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저점 있죠. 저점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폭으로 하락 추세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지점을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장이 끝날 때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 추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락장이 시작됐던 12월 17일부터 추세를 그린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엊그제 이제 요 정도에서 추세를 벗어날 것 같다 했어요. 그 이유는 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선 있고요. 우리가 이런 하락 추세 그리는 법을 한번 배웠고, 그리고 이제 지지대와 저항대를 찾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캔들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겹치죠. 이런 부분들이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지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대가 돼요. 그래서 통통통통 맞고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상승장에서는 저항대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맞게 되면은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지지대와 저항대 그리고 추세선 긋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차트를 분석할 때는 이 지지대와 저항대 그리고 추세선 긋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요.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나 아니면은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고 그런 보조 지표들이 안 맞을 때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비트코인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만약에 보조 지표로 봤을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수 있는 방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여기서 좀 많이 터셨어요. 왜냐면은 보조 지표를 봤을 때 분명 과매수 구간에 여기 들어가는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데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버티고 계속 기다렸다면은 시세가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13,000, 13,000 한 500불. 근데 여기는 거의 2만불 정도까지 올라서요. 19,800불 정도 되는데, 이래서 지표들을 무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차트를 볼 때 이런 추세선과 그리고 이런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모양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짜태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다시 갈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그런 위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 있고요. 이걸 다시 하나 끊는 거예요. 상승 추세선을 그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저점 기준으로 잡거든요. 저점을 그은 기준인데 그저께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최저점 있잖아요. 최저점. 이런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반등이 심하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배제를 하고 요런 저점들을 이은 이 상승 추세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요 추세가 팍 벗어나가지고 많이 떨어지려고 한다, 여기를 이탈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좀 더 옮겨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승 추세선이 좀 더 넓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럼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꼬라 박을 수 있을까 판단했을 때는 이 하단부 있죠. 하단부. 단기적으로 하단부까지 꼬라 박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매수 포인트로 잡거든요. 근데 매수 포인트를 천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신 건가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할게요. 좀 늦게 와서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꼬라 박는다고 쳤을 때는 전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승 처음에 있던 이 상승 추세를 보통 이렇게 수정을 해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요 부분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계속 저점들이 이 부분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팍 꼬라 받는다 했을 때는 이거를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위치까지 수정을 해줘서 다시 좀 더 넓어진 상승 추세선이 그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대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 하단과 지지대가 맞닿았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매수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들이 매수 포인트고, 기존에 제가 이제 단타 계좌 입금을 좀 더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다시 시작한 거를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거든요.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선 하단부를 맞았을 때는 반등이 심하게 온다는 말씀을 제가 방송 때 몇 번 드렸어요. 하락 추세에 맞을 때는 반등이 크게 올 수 있다. 혹은 하락 추세에 가까이 왔을 때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안전빵으로 사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한 요정도 위치에서, 여기 보면 여기 지지대가 하나 있으니까 지지대겠구나, 요정도 위치에 매수 걸어놓자 했으면은 여기서 요만큼 꼬라 박아도 다시 올라가겠죠. 요런 부분들은 좀 더 안전빵으로 매수를 하고 싶을 때, 혹은 이렇게 닿았을 때, 닿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반등을 좀 원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진짜 단타나 아니면 단투, 중투 정도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거고, 사실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꼬라박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갑자기 뭐 비썸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막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뜰 때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나와요. 이럴 때, 장대 음봉들이 나올 때, 혹은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 캔들이 지금 요 하락 추세선하고 가까울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 있을지라도 반등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는 포인트들이고요. 자, 여기서 추가 자금을 넣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요거를 설정해 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파란 추세를 좀만 옮겨 볼게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옮겨 보면은 다 똑같아요. 추세선 긋는 거는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해요. 좀 더 올려줘야겠네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자, 이게 5월달이죠. 저항선 지지선 차트 분석하시는 분마다 기준점이 다 틀린가요? 보통 보면은 저항선이나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나 캔들들이 많이 맞물리는 구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넓혀서 봤을 때는 요런 구간들, 천사님 요런 구간들이 저항선이나 지지대가 돼요. 특히 요런 구간들.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각자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시간 봉 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3시간 봉 캔들, 1시간 봉 캔들, 뭐 캔들마다 사실 요런 부분들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요게 3시간 봉 캔들이지만 1시간 봉 캔들로 바꾸게 되면은 더 이렇게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모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매수 매도가 많이 붙는 구간들이 얼마나 촘촘한가에 따라서 강한 지지대 아니면은 강한 저항선인지를 판단해서 가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이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게 장기 상승 추세선인데 어떻게 그었냐면, 여기 잠시만, 확대를 하니까 좀 더 달라지네요. 자,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5월달의 저점, 반등 나왔던 이 5월달 저점, 그리고 여기 7월달 저점, 그리고 여기 9월달 저점. 지금 PC방이라서 없어요. PC방이라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5월달 저점, 그리고 7월달 저점, 9월달 저점. 이 부분들이 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폭락장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요. 폭락장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다 반등이 나왔던 마지막 저점 구간들이에요. 없어요. 그 카메라 없어요. 지금 몸살랑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분석만 할게요. 없어요. 게스트도 없어요. 지금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무튼 다시 5월달 저점, 폭락이 나왔던 최저점, 다시 요 부분 7월 저점, 그리고 9월 저점들을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요런 추세단이 생기거든요. 요런 추세단이 생겨요. 사실 이렇게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없다니까요. 카메라 얼굴 없어요. 그만해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요 부분까지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 네? 상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닿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매수 포인트로 잡았냐면,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잡았던 이게 저한테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리고 검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항대인데, 이제 하락장이었으니까 지지대가 됐겠죠. 지지대인데 사실 여기서 들어갈까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 정도에서도 사실 입금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넣은 이유는 제가 사기 전에 사실 떨어졌어요. 전 요 정도에서 살라고 했는데 더 떨어져 가지고 요 정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도 상당히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지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쵸? 지지대가 강하죠. 무슨 말이냐, 3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물론 이 당시에는 상승과 게임하는 사람 붙잡고 가자 외치면 안 되죠.
지금 뒤에 배그랑 롤 엄청 하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당시로 보면은 상당해요. 이 당시로 보면은 확대를 하면 여기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엄청 많이 했던 구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크게 본다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크게 본다면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 요 정도의 변화폭은 상당히 작아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폭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대를 사실은 대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여기 좀 뭉뚱그려서 지지대를 설정을 해줘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촘촘해 보인다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상당히 변화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뭉뚱그려 가지고 지지대로 설정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매수가 들어갔던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하락 추세선, 그었던 하락 추세선의 하단과, 그리고 이 강한 이 지지대와 맞물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로 요 5월달, 7월달, 9월달을 이었던 이 상승 추세선 있죠. 요 장기 상승 추세선. 요걸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뭐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대충 요거를 그어봤을 때 예전에 5,500불 정도가 깨지면은 우상향을 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500불을 굉장히 제가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 중국장 같은 경우, 중국발 악재 어디죠? 한 요정도 요거였죠. 여기도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반등이 상당히 여기는 세게 온 편이었어요. 보시면은 9월달 반등이 상당히 셌거든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요즘들의 트렌드랑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여기 보시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했었어요. 9월달 중국발 악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고요. 근데 요때 제가 사실 2,400불이었나 2,700불이었나, 잠시만요. 2,700불을 기다렸었어요. 이 중국발 악재 때 2,700불을 기다렸는데 그걸 못 산 거예요. 왜냐면은 반등을 3,000불 언저리에서 반등을 시켜버렸거든요. 저는 2,700불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때는 좀 더 일찍 들어가자 해가지고 한 요정도에서 샀어요. 사실 요정도에서 샀는데,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의 최저점 부근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됐던 거고, 요러한 이유에서 여기다 이제 추가 자금을 넣었던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하락 추세선의 저점 부분이었고, 상승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좀 강한 지지대와 가까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래 제가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요런 상승 추세선을 그렸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위치에서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락할 것 같진 않다, 왜 하락할 것 같지 않냐, 여기서 나왔던 매수세들이 있는데 그만큼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 갈 거다, 그러면서 여기 아마 상갑 수렴을 해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조정 오기 전에 제가 한번 그 단타 계좌에 있던 돈을 뺐었고, 한 요 정도에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이렇게 내려봤는데 저는 돈을 안 뺐었어요. 비트코인 안 뺐었고, 올라가다가 한 요 정도에서 뺐었어요. 왜 여기서 안 뺐었냐, 보시면은 여기 단기 지지대가 있었어요. 단기 지지대가.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캔들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뺐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지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보시면은 여기 지지대가 형성된 요 부근까지는 떨어졌으나 다시 반등이 나왔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강한 지지대예요. 왜냐 이 앞쪽 최저점을 찍기 전 이 앞쪽과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강한 지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1비트에 1억이면 지금 이 하락장도 그냥 잠깐 내려갔다 온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비트 상황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상승 트렌드를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그렸었는데 전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안으로 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비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요 부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저항대가 있죠. 요런 저항대. 요런 저항대에 걸려서 사실 맞고 내려온 것도 맞아요. 요런 저항대에 걸려서 맞고 내려온 게 맞아요. 요게. 근데 이런 저항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전에 제가 썼던 시나리오 중 두 번째가 가장 좀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횡보를 시키는 거예요. 횡보를 하기보단 박스권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박스권을 그려야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샀던 사람들 물렸기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팍 내려버리면은 여기까지 안 오겠네 하고 원래 매도하려던 시점보다 좀 더 내릴 수가 있어요. 가격을 좀 더 내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력이나 아니면 돈 좀 많은 분들 혹은 기관들이 여기 걸려있는 물량들을 받아먹으려고 횡보를 시킬 것 같아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게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을 그리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여기서 음봉이 좀 크게 한번 나왔어요. 예, 음봉이 한번 크게 나왔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알트들을 다 끌고 내려가 버렸어요. 끌고 내려갔는데 아직 요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평균선 이평선 같은 경우 이건 이평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한 평균선 이거를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캔들들을 보면은 이평선에서 멀어졌을 때는 다시 이평선에 다가오려고 해요. 그쵸? 이렇게 했다가도 이평선에 다가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캔들들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려갔다가 이평선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정도에서 비트를 정리하고 다시 그 단타 계좌를 퀀텀을 샀어요. 퀀텀을 샀던 이유는 가격들이 초반에 그 상승 전환됐을 때 퀀텀이 많이 오르고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퀀텀을 들어갔던 거고 그 전에는 보통 이렇게 상승이 들어갈 때는 순환매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퀀텀 들어갔다가 리플 들어갔다가 비케 들어갔다가 퀀텀 들어갔다가 비트 들어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퀀텀으로 넘어왔는데 퀀텀은 저는 우선 안 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요런 부분들 이렇게 요런 부분들에 있었던 매수량에 비해서는 지금 요런 것들을 다 나눠보면은 물론 이런 거래량들이 매수와 매도가 싸웠겠지만 상당히 많이 샀어요. 상당히 많이 사고 조정을 한번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사고 조정을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에서 어떤 뉴스가 터졌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악재가 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 정도는 솔직히 단순 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지지대 정도까지만 내려왔어요. 지지대 정도까지 내려오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한다는 그 궁뎅이 차트 그리면서 요 부분을 한 두세 번 더 터치해 준다면은 요 부분을 두세 번 더 터치해 준다면은 이 상승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고 뚫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위험해지는 거는 지금 여기 지지대가 있죠. 지지대가 있는데 요 지지대는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지지대인데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내려박아가지고 요 상승 트렌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오면 좋은데 반등이 안 왔을 경우는 한 요 정도, 요 부분까지는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만약에 내가 요런 부분에서 못 털었다 할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버텨요 그냥. 왜냐면은 아직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횡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져서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줄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100%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하락 트렌드를 벗어날 것 같아서 저는 단타 계좌 들어갔던 금액들을 지금 그대로 코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더 높아 보이세요. W 궁뎅이 차트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게 W 궁뎅이 차트고요. 네, 이런 게 요런 게 궁뎅이 차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들. 그리고요.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요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난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트렌드를 벗어난다.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하락 트렌드로 바로 내리꽂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 보여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검은 부분이 지금 지지대가 될 수도 있고, 상승 트렌드의 하단에 맞을 경우에는 지금 좀 시끄러운데, 상승 트렌드의 하단에 맞을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쌍바닥이 궁뎅이, 쌍바닥이 궁뎅이 맞아요. 쌍바닥은 큰 추세에서 궁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은 딱 요 정도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쌍바닥, 요 정도 봤을 때 쌍바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기적인 거에서도 이제 궁뎅이 차트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차트인데, 궁뎅이 차트, W 모양,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많이 시끄럽나요? 지금 주변에 말소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제 말만 좀 들리는지.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좀 해가지고. 아무튼 요래요. 우선은 하락 트렌드 안에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가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벗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요런 상승 추세선, 중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중기 상승 추세는 하단을 맞으면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요런 부분인데, 지지대도 여기 하나 걸려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요 정도까지는 빠져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요만큼 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빠져줄 수 있는데,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를 뚫는 순간에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겠죠. 나는 여기까지 버텨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버텨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털고 여기서 바로 다시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 개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나는 무조건 끊을 거다, 만약에 뭐 예견된 악재가 있을 거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털고 요런 데서 사면 개수를 늘릴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한 요 정도에서 만약에 털어요. 근데 요런 걸 맞고 갑자기 급반등이 올라가 버리면은 개수를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최근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장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나는 개수를 안 까먹겠다 라고 하는 거죠. 코인 개수만 안 까먹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장기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예,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 하락 트렌드를 다시 벗어날 가능성이 제가 커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벗어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 지지를 못할 경우에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버틸 것인가 를 결정을 해야 된다. 나는 만약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어 했을 경우에는 그냥 버티자 모르겠다 하고 뭐 2달이건 3달이고 버티자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래 한번 도박을 걸어볼까 하고 여기서 팔고 요런 부분에서 다시 살려는 분들, 이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저도 단타 계좌는 만약에 벗어나면은 좀 털고 다시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부터 장투 계좌는 아예 안 건드렸기 때문에 별 생각은 없고요. 단타 계좌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어제 이 램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램 관련. 제가 어제 택시 탈 때 잠깐만 봤었는데 이거를 램 차트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코인이에요. 잘 모르는 코인인데 그냥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위챗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뭐 미니 지갑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이 뛰었던 코인인데 그 부분 하나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하나 알고 있고 차트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고 이쪽에 거래량이 엄청 죽었어요. 요런 부분들이 사실 매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집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구간이 다른 코인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캐시 30만원대 그리고 퀀텀 만원대 구간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요런 부분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트렌드를 그렸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계속 그 비슷한 부분에서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매집이 끝나고 말씀드렸던 깃발 차트 그리고 다시 깃발 차트 그리고 마지막 깃발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끝물 때는 대부분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와요. 장대 양봉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램 차트 지금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장기 추세선을 하나 그렸어요. 장기 상승 추세선을 그렸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던 그런 부분과 비슷한 부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심하게 단 부분 요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추세가 그려지고 포함을 시키면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넓어지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려볼 수가 있고 요런 부분 장기 추세선과 닿았던 요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횡보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 약간 매집 차트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어요. 램 같은 경우는 하락 트렌드를 우선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와 매도가 싸웠어요 한번.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 있죠. 요 상승 추세선 요걸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어제 카톡방에서 아마 좀 더 램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트렌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트렌드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도 그랬고 퀀텀도 그랬고 만약에 17,000원 위치라면 14,000원 위치 정도까지 13,000원, 12,900원 정도 위치까지는 이런 식으로 꼬라 박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런 차트들이 만약에 횡보를 한 요 정도까지 한다
요 정도까지 한다.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3주 정도 하락 횡보를 하면서 가끔씩 튀어주면서 매집을 했거든요. 3주 횡보 후에 30만원에서 285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요런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긴 횡보 이후에는 시세가 나온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램을 여쭤보셨는데 그때 딱 사실 요거와 요거만 그랬어요. 요거와 요거 택시에서 좀 봤던 차트거든요. 요거 하나 긋고 요거 하나 그었는데 눈에 띄는 요 부분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요 부분이 이 램 차트 좋다, 이거 약간 매집 시그널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요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요 횡보, 지금 여기가 보면 지지대예요. 사실 만약에 얘가 내가 불안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뭐냐면 요런 부분들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몰빵을 쳤어요. 몰빵을 쳤는데 비트가 꼬라앉거나 어느 악재가 터지면은 보통 요 정도, 지금 여기가 상당히 강한 상태죠. 그쵸? 지지대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물론 이 부분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횡보가 길었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많이 반복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같은 부분들은 지지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많이 꼬라박는다 했을 때 요 정도 부분까지는 꼬라박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3분할 정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집인 것 같다, 좋다 해가지고 몰빵을 쳤어요. 몰빵을 쳤는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트가 갑자기 막 내려를 꽂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내려를 꽂았을 때 분명 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3분할을 말씀드렸던 거고, 재밌는 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이 3분의 1을 샀어요. 3분의 1 샀는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뭐 1주, 2주 지켜보는데 왜 3분의 1이 좋냐면은 3분의 1 사고 만약에 시세가 팡 튀어요. 보면 여기 한 저항대가 요 정도 있겠죠? 요 정도까지 튀어도 사실 좀 많이 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득을 보고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을 때는 요 정도도 뭐 있겠지만 아주 강한 지지대 요거까지 내려갔을 때 3분의 1 혹은 3분의 1을 더 투자해버리면 평당에 요 정도 될 거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다시 요 정도 회복하고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훨씬 더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난사님 뭐 안녕하세요. 난사 어떤 코인 사시려고 난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램차트는 지금은 상당히 괜찮다. 장기적인 추세 하락세를 벗어났고 그리고 장기 상승세 위에서 놀고 있다. 요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지만 약반등이 나왔어요. 한번 요거를 단기 추세를 한번 봐볼까요? 단기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요런 단기 추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일단은 요렇게 봤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부분 상승 요렇게 보면 안 되는데 요건 좀 억지로 껴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온 트렌드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아주 단기 이게 하나의 3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뭐 한 4일치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램 가지고도 제 주변에도 이제 램을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램을 왜 자꾸 꼬라박냐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런 추세선이 지금 보면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봤자 사실 요 부분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그 고점 두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부분을 뚫어주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 뭐 여기를 이탈해서 더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는 거, 요 부분을 뚫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혹은 요 정도까지 가면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킬 거예요.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내밀 같은 경우. 왜냐면은 요 부분이 단기적인 요런 저항대가 생겼어요. 요런 저항대가 생겼는데, 요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야 돼요. 아까도 한번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요런 구간을 해소를 시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 터치면서 뚫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다 받아먹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램에 있어서 과제는 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는 매집이 들어간 것 같다. 왜냐? 지금 여기를 이렇게 확대시켰을 때는 상당히 큰 차트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장에서는 상당히 좀 작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매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한 2주, 3주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램 차트 봤고요. 한번 이번에는 같이 그걸 해볼게요. 그 이오스 요청이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못 봤어요. 이오스. 그래서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다시 한번 이오스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요런 추세선이 하나 나오겠죠. 요런거 잘 꺼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를 좀 더 높여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오늘 조금 닿았죠. 이런 부분들, 저점들이 닿은 부분, 이런 부분들 저점을 닿게 해주고, 여기도 거의 이 장기 추세선에 가깝게 오니까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오스 차트입니다. 이오스. 이렇게 고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줘요. 고점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런 지지대들을 한번 설정해 줄게요. 색깔로 판단하기 편하게 요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지지대는 뭐 좀 단단하면 좋으니까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요거를 지지 저항을 한번 그러면은 여기 이오스입니다. 지금 이오스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가 분석했던 다른 차트하고 조금 다른게, 아직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지 못했어요. 그쵸? 하락 추세선, 고점을 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지 못했어요. 한번 봐주려고 해도 사실 봐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차트가 다시 볼게요. 빨간색으로 가면 차트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완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주기 위해서 요거 말고 이제 거의 다 벗어날 것 같다라는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요거점을 사용할게요. 그럼 지금 이오스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벗어나려 했으나 못 벗어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락세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내려박았어요. 내려박았는데 지금 여기서 매수들이 조금 들어오지만 약간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왜 불안하냐,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깽판을 친다, 비트가 깽판을 치면은 요 정도까지 내려박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 이오스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세를 벗어나주는 거, 이오스의 과제는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다시. 이게 이오스의 과제네요.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오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지지대가 하나 있죠. 지지대는 뭐 조금씩 요렇게 조금씩 변동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할게요. 요 구간으로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그려줘야 돼요. 뭐 요거는 뭐 모르겠다. 아무튼 요 구간은 좀 변동된다 쳐도 이오스의 과제는 요 부분에서 박스권을 그려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락 추세선을 우선 벗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요런 놈들 그